얘야, 그거 아나. 제사밥은 귀신하고 같이 먹는 기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사가 끝난 늦은 밤, 어머니는 남은 나물들을 양푼에 쏟아붓습니다. 얘야, 그거 아나? 제사밥은 귀신하고 같이 먹는 기다. 조상님 한술 뜨고 가신 자리에 우리 산입들이 숟가락 얹는 기지. 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야 비로소 산 사람도 살고 죽은 사람도 사는 기라. 한 그릇에 담긴 건 단순히 밥과 나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떠난 이와 남은 이가 한 상에서 만나는 가장 슬프고도 배부른 화해였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먹어온 비빔밥, 그 붉은 맛 속에 숨겨진 100년의 오해와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빔밥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민족의 음식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옛 문헌을 뒤져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한글로 된 부빔밥이라는 단어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건 놀랍게도 1800년대 말입니다. 작자 미상의 조리서인 시의전서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조리법이 기록되었죠. 그렇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은 비빔밥을 먹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름이 달랐을 뿐입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부터 우리에겐 신인 공식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산신제를 지낸 후 그릇이 부족해 신이 드시던 밥그릇에 재물을 섞어 나눠 먹던 그 순간, 비빔밥은 허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니라 신과 인간을 잇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기록보다 기억이 앞선 음식, 그것이 비빔밥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6세기 조선 중기로 가봅니다. 임진왜란과 당쟁으로 세상이 시끄럽던 시절입니다. 16세기 박동량이 쓴 기재잡기에는 혼돈반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지러울 혼, 어지러울 돈. 세상이 혼돈스러우니 밥이라도 뒤죽박죽 섞어 먹자는 뜻이었을까요? 허허,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보게. 동인이다 서인이다 갈라져 싸우는 꼴이 아주 가관이네. 여보게, 오늘 밥상은 따로 차리지 마시게. 이 어지러운 세상 밥이라도 한 대 섞어 비벼버립시다. 점잖은 양반들이 밥과 반찬을 층층이 쌓는 격식을 버리고 밥그릇 안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뒤죽박죽인 세상에 대한 양반들의 자조 섞인 농담이자 밥그릇 안에서만큼은 내 것 없이 하나가 되고 싶었던 간절한 풍자 아니었을까요? 비빔밥에는 양반의 해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태로워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던 몽진의 길. 화려한 수라상은 온데간데 없고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사에는 없지만 슬픈 전설처럼 내려오는 몽진 음식설입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릇이 부족하여 밥 위에 나무를 얹어 올립니다. 황공하오나 이것이 지금 올릴 수 있는 전부요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왕이 가장 낮은 백성의 방식대로 한 그릇에 섞인 밥을 먹어야 했던 역사적 아이러니. 붉은 고추장도 없이 간장으로 가늘한 소박한 비빔밥을 삼키며 임금은 목매는 가발과 함께 무엇을 삼켰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피눈물 섞인 다짐이었을 겁니다. 다시 서민들의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섣달 금음밤. 조선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에는 섣달 금음날 남은 음식을 해를 넘기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묵은 남을 남기면 뭐하나, 해 넘기면 다침이다 침. 얘야, 남은 밥 다 가져오너라. 이 묵은 가난일랑 싹싹 비벼서 뱃속에 집어넣고 내일은 새밥 지어 먹자. 그래야 새복이 들어오지. 그것은 알뜰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묵은의 애곤과 슬픔을 비빔밥과 함께 삼켜 없애고
깨끗한 빈 그릇으로 새해를 맞이하려 했던 송구영신의 의식. 춥고 긴 겨울밤 호롱불 아래서 묵은 밥을 비비던 어머니의 손길은 가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법이었습니다. 비빔밥이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1894년 녹두장군 전봉준과 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던 날로 가봅니다. 수만 명의 농민군을 먹여야 했던 긴박한 상황. 그릇은 모자랐고 시간은 없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소뚜껑에 다 붓고 섞어. 주먹밥이라도 만들어 나눠 먹고 싸워야지. 이 동학농민군 유래설은 비록 문헌에는 없지만 전주 비빔밥이 왜 유명한지를 설명하는 가장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너의 밥과 나의 반찬이 섞여 우리의 밥이 되는 순간, 비빔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혁명의 에너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929년 근대의 바람이 불어오던 경성, 잡지 별건군 12월호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립니다. 전주 비빔밥은 평양냉면과 더불어 조선 요리의 으뜸이다.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라는 게 있다지. 맵싸하고 고소한 게 아주 일품이라더군. 우리도 오늘 점심엔 그거나 한 그릇 하러 갈까? 집에서 남은 찬을 처리하던 비빔밥이 돈을 내고 사 먹는 근사한 외식 메뉴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시골 장터의 밥상이 도시의 유행이 되고 지역의 자부심이 전국을 호령하는 브랜드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비빔밥 역사의 가장 극적인 반전 아닐까요? 비빔밥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는 작은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밥상에 담았습니다. 푸른 시금치는 간, 붉은 고추장은 심장, 노란 달걀은 위장, 하얀 도라지는 폐, 검은 고사리는 신장을 상징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밥상에서 약을 찾았어. 파란 건 간에 좋고 빨간 건 심장에 좋고 이 색깔 맞춰 먹으면 탈이 없다는 기지.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비빔밥 한 그릇을 비우는 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과 자연의 섭리를 우리 몸에 그리는 가장 경건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속 차가운 비빔밥을 혼자 비비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일 때가 있죠. 문득 어린 시절 온 가족이 둘러앉아 큰 양푼을 함께 비비던 그 밥상이 그립습니다. 자, 숟가락 가져오너라. 참기름 듬뿍 넣고 비빌 테니까. 혼자 먹는 밥이 밥이가 같이 떠들며 먹어야 밥이지. 자, 해라. 한 입 들어간다. 비빔밥의 재료들은 제각각 다른 맛과 향을 가집니다. 하지만 고추장이라는 뜨거운 품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섞이며 이내 완전히 새로운 맛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섞임이 아니라 어울림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갈등이 화합으로 바뀌는 기적. 비빔밥은 밥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끈한 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